안녕하십니까. 긍정적 행동 지원 강의를 담당하게 된 초등특수교육과 이재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14주차 강의로서 본 강의의 마지막 주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471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13장의 제목은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학습을 하였는데, 이 모든 것들이 뭐 교사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뭐 중재라든지 뭐 전략들이 다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뭐 터득하고 또 습관화하고 이제 내재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런 관점에서 이제 13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동 문제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들과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목차를 좀 살펴보시면은 뭐 첫 번째로는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,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사건을 변화시키기, 또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기, 또 네 번째는 자기를 이제 기록하기,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 되겠죠. 그리고 자기 평가, 스스로 평가해보고, 또 자기 강화나 뭐 자기 교수, 또 문제해결 훈련과 분노 조절 훈련, 또 긴장 완화 훈련, 뭐 이런 목차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, 또 이제 마지막 주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리마인드 해보고, 또 관련된 기초의 문제들, 또 최신의 그 기초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14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예, 13장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관리 기술의 장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다양한 유형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. 또 두 번째로 이제 선행 사건 변화시키기, 목표 설정, 뭐 자기 기록, 자기 평가, 자기 강화, 자기 교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또 세 번째로 분노 조절 방법, 또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, 또 긴장 완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 또 네 번째로 행동주의 중재와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강화라든지 벌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주로 행동주의 중재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은 뭐 자기 조절이라든지 뭐 초인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인지적으로 접근한 중재가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,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자기 관리입니다. 미래에 일어나게 될 행동의 그 통제를 위해서 행동을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, 뭐 자기, 뭐 셀프, 뭐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자기 관리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선행 사건 변화시키기에서는 이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이 선행 사건 변화시키기다라고 볼 수 있고, 우리가 뭐 A, B, C 해서 뭐 선행 사건이나 뭐 배경 사건을 또 중재하는 방법이 있었고, 또 이제 그 대체 행동으로 혹은 또 후속 결과를 중심으로 중재를 실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또 학습해 보았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목표 설정으로 이제 자신의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있고, 또 네 번째로 이제 자기 기록으로 이제 자신의 문제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의 빈도나 지속 시간, 또 강도 등을 기록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도록
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또 다섯 번째로 이제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행동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미 이제 선정된 그런 준거나 사전 점검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스스로를 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자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어떤 그 강화를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스스로 선택한 강화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다. 또 자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의 수행 순서를 스스로에게 말해가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문제 해결 훈련은 이제 문제 상황이나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을 뭐 파악해서 가르치고 또 대안적 해결 방안들을 찾고 이제 평가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분노 조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난 상황에서 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, 또 긴장 완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호흡을 하거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흥분되거나 뭔가 고조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 호흡을 좀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숨과 날숨을 뭐 조절하는 것이 다 이 긴장 완화 훈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의외로 이제 특수학교나 이제 특수학급에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분노 행동이라든지 또 이제 과격한 행동들이 그 잠깐만 이제 좀 그 긴장을 풀면 다시 이제 좀 심리적 안정을 찾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 긴장 완화 훈련, 이 심호흡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473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뭐 그동안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타인에 의한 어떤 행동의 통제나 뭐 중재나 조절 뭐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는 이제 스스로 이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나게 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을 외부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이제 자기 관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유사한 말로는 뭐 이제 뭐 자기 기록, 자기 평가, 자기 강화, 뭐 자기 교수, 뭐 긴장 완화 훈련,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결국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뭐 언제까지나 뭐 부모나 뭐 학교나 교사의 어떤 그 틀이나 범위에서 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들이 꼭 필요하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의 정의 보시면은 이런 행동 지원 전략의 이제 단점,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인지적인 행동주의까지 대두되게 되었는지 그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외부 통제자는 일관성 있게 또 강화를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뭐 개인 사정이 있다든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. 또 두 번째 이제 뭐 일관성 있게 이제 같은 사람이 뭐 같은 시간에 하면 좋지만은 또 외부 통제자가 바뀔 때 일관성 있는 행동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상황적 단서가 되어서 외부 통제자가 없이는 그 행동이 또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로 이제 교사 개인의 어떤 공헌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행동 수행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섯 번째로 언제나 이 외부 통제자가 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행동 지원 전략에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제 자기 관리 전략이기 때문에 이 자기 관리 전략의 장점을 보시면은
첫 번째로 이제 행동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타인의 좀 영향력이 적다,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두 번째로 학생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보다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이러한 자기 관리는 행동의 일반화를 또 증대시킨다.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습득, 숙달, 유지, 일반화 뭐 그런 이제 단계에서 이 어떤 도움이나 어떤 자극 없이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또 네 번째로 자기 관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 개선은 그 소거 절차가 착용되었을 때도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교사는 이 교수학습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이제 47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선행 사건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뭐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나 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예방적 접근, 뭔가 사전에 이제 그 선행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좀 막는 뭐 그런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했을 때, 이 선행 사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또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에 앞서 주어지는 자극이나 또 사건, 또 환경을 바꾸어서 이 목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행 사건 변화시키기가 되겠고, 그래서 이제 뭐 예시를 보시면 자극의 가치를 변화시키거나 또 반응 촉구를 제공하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치우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장소를 뭐 제한시키거나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목표 설정 보시면은 뭐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뭐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이 있어야 그만큼 더 노력하고 또 뭐 달성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478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신이 해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수준이나 또 행동의 결과와 행동 발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이 목표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어야 하고, 또 목표는 공적으로 또 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 정해진 기한을 설정해야 하고, 또 장기 목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기 목표로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뭐 소위 과제 분석이라고 하죠. 이제 작은 목표를 이제 여러 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, 또 이제 목표 진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, 표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내가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또 여섯 번째로 본인이 목표 설정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서약하는 것이 또 꼭 필요하다. 그래서 뭐 행동 계약서라든지 또 뭐 자기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교사와의 약속, 또 부모와의 약속, 또 자기 스스로와의 어떤 약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뭐 이거는 뭐 꼭 우리가 이제 뭐 긍정적 행동 지원뿐 아니라 뭐 삶을 살아가는데 또 뭐 학업 공부를 하거나 또 인생에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도전을 할 때 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글로 쓴다. 또 두 번째는 목표를 수행할 기간을 정한다. 또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. 또 네 번째는 목표를 이루고 있는 과정을 시각화한다. 또 다섯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. 또 여섯 번째로 이제 자기 평가를 한다.
뭐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자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이제 메모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자기 행동의 어떤 양이나 질을 측정해서 스스로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기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이제 행동을 정해야 한다. 또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선정한다. 또 자기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의 시범을 보인다. 또 자기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연습한다. 또 학생 스스로 자기 기록 방법을 사용한다.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482페이지에 그림 13-1이나 13-2를 보시면은 이제 뭐 20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자기가 뭐 짝꿍에게 말을 걸었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빈도 기록법이나 또 순간 관찰 기록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이 특정 기준에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정된 중고와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교를 뭐 하는 뭐 중거에는 뭐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의 현재 행동을 이전의 자기 행동 수준과 비교할 수가 있죠.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죠. 또 두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집단의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비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일반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통계적 분석 방법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,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그 단일 대상 연구, 그래서 과거의 나와 또 현재의 나의 어떤 뭐 기록을 비교해서 이제 얼마나 나아졌는가 혹은 얼마나 이제 수행이 향상됐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교사가 설정한 기준으로 이제 중거를 삼고 비교해보는 뭐 그러한 과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림 13-3이나 13-4를 보시면은 이제 그 자기 기록을 포함한 뭐 자기 평가 양식이라든지 또 이제 그림으로 제시한 뭐 자기 평가 척도라고 해서 뭐 4점 척도든 뭐 5점 척도든 뭐 매우 뭐 우수함부터 이제 매우 뭐 안 좋음까지 그 기준은 뭐 설정하기 나름이다.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뭐 짝꿍에게 뭐 말을 걸었던 뭐 그런 빈도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,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 뭐 질적으로 또 그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뭐 스마일 마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웃는 그림인지 그냥 보통인지 아니면 뭐 좋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제 수량화해서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48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자기 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을 정의하는 것. 또 두 번째,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을 설명하는 것. 또 세 번째, 자기 행동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이는 것. 또 네 번째, 자기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림 13-5에 보시면 이제 뭐 제과 제빵 완성품 평가서라고 해서 뭐 이제 마들렌을 이제 만드는 뭐 그런 이제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뭐 모양이라든지 또 부피 또 뭐 껍질 또 뭐 안에까지 잘 익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또 총 이제 몇 개를 만들었는지, 은근히 또 이런
그 전공과나 이 직업 교육에서 이 제과 제빵이 또 한창 또 유행이었는데 이 마들렌이라든지 뭐 식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만들고 또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자기 강화, 뭐 자기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생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스스로 달성한 그 목표에 이제 강화를 주는 거죠. 그래서 뭐 강화제는 뭐 내적 강화제, 뭐 외적 강화제, 뭐 그런 뭐 자연물 강화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될 수가 있고 그 강화제를 이제 스스로 이제 좀 희망했을 때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자기가 평소에 뭐 잘 받지 못했거나 이제 가지지 못했던 뭔가 좀 도전적인 그런 강화들을 선정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자기 교수 보시면 이제 자기 스스로 수행 순서를 말해 가면서 실행하는 것이 이 자기 교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좀 언어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기 교수 훈련의 절차는 뭐 인지적 모방 첫 번째 단계.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또 많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표 2개 쳐놓으시고요. 489페이지에 있습니다. 1단계 일시적 인지적 모방에서는 그 교사가 소리 내어서 이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아동은 그것을 관찰한다. 그래서 항상 그 주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교사가 혼잣말을 한다. 그리고 학생이 그것을 관찰한다.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외적 모방 단계라고 해서 아동은 이제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리내어 따라서 말하면서 교사가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외적 모방 단계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외적 자기 안내로 큰 소리로 내어서 이제 자기 교수를 이 교사가 한 것처럼 하는 과정이고 2단계에서 이제 교사의 모델 없이 스스로 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외적 자기 안내의 제거. 그래서 이제 좀 큰 소리로 했던 거를 좀 속삭이면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5단계에서는 이제 내적 자기 교수로서 내적 언어로 이제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주어와 누군지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기출에 많이 됐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소리 내어 생각하기, 우리가 뭐 이제 think aloud, 뭐 그런 이제 그 전략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곰돌이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주의 집중과 행동을 지시하고 또 자기 강화하고 자기 평가와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일단은 뭐 우리가 14주차 1강에서는 그 이제 행동주의 중재보다는 이제 인지주의 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점이 많다. 그래서 구체적인 뭐 자기 강화나 자기 교수나 자기 평가나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2차 시에는 이제 분노 조절 훈련과 이제 그 호흡 또 긴장 완화 훈련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들과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과 또 제가 당부드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14주차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